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의 파일 6 클레임 건 때문에 충분한 수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혼돈스러우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왜 파일 6 클레임이 중요한지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 6 클레임을 하신 후에 미들네임이 갑자기 생겼다고 그러는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제가 이 내용을 댓글로 설명드렸는데 여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중복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요. 이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게요. 실업수당을 받으신 지 12개월이 지난 후에 이전에는 PUA를 제외하고 모든 수당을 받는 FedEd PUC Extension UI 파일 6클레임 하라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6월 5일자부터 변경이 되었지요. 모든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는 분들, 즉 UI, PUC, FedEd, PUA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충분한 수입이 과거 18개월 동안 있을 경우에는 파일 6클레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수입이 없는 분들은 파일 6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enough wage, 즉 W2 income을 말하는 것이고요. enough wage라고 그랬다는 거는 W income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new UI의 자격이 될 만큼의 충분한 수입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계산해 보신 후에 new UI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파일 6 클레임을 하시고 new UI의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파일 6 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는 파일 6 클레임, 오른쪽에는 Manage Existing Claim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왼쪽을 눌렀을 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파일 6 클레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일 6클레임 할 대상이 아닌 POA로 받고 계시는 분도요. 파일 6클레임을 눌러보시면 진행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완전히 시스템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1순위 기준은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W2 인컴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고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얼터네이트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W2가 있느냐 그 기준인데 지금은 6월달이기 때문에 6월달 기준으로 한다면은 얼터네이트는 2021년도 1분기 W2가 있느냐라는 기준이에요. 파일 6 클레임의 자격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W2 인컴이 있을 것이고요. 스케줄 C로 셀프 임플로이어 인컴이 있을 거예요.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하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아니면 현재 팬데믹 실업수당을 신청하실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자영업자이긴 하지만 이전에 W2 인컴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있다 하더라도 UI로 산정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6 클레임을 하라는 그 자격 기준은 W2 인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득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W2 수입을 기준으로만 New UI 산정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제가 스탠다드와 얼터네이트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드린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는 포맷이 EDD 사이트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링크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링크 들어가셔서 계산을 해보시고요. 여기 지금 클레임 스타트 데이시 여러분들이 오늘 날짜로 들어가 보면 그냥 오늘 날짜로 돼 있고 날짜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예상 금액이니까 이 날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세요. 2021년도 2분기잖아요. 6월이니까 지금이. 그럴 경우에는 과거 12개월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칼큘레이터 날짜에 2020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지금 예제처럼 분기별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죠. 이 금액은 반드시 W2 그로스 금액을 기준으로만 하시면 돼요. 세금 공제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아니고요. 세금이나 각종 기타 공제하기 전에 총 제일 그로스 금액, 많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별로 입력을 하시면은 분기별로 자동으로 얘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ext 스텝으로 누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2,000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1분기가 12,000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기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가장 높은 수입이 있는 분기는 1분기가 되겠죠? 총 12,000불. 그러면 estimate 된 weekly benefit 금액이 450불이에요. 450불이 맥시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맥시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충분한 수입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450 받고 계시는 분들이 파일 뉴 클레임을 해도 450불이다. 그럴 경우에는 파일 뉴 클레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요. 뉴 UI의 위클리 베네핏은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즉 다른 주도 마찬가지예요. 주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PEUC 연장해서 받는 돈은요.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PUA도 연방정부에서 주수당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주정부가 지원하는 위클리 베네핏은 뉴 UI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게 바로 UI입니다. 그래서 UI 자격이 되는 분들은 UI부터 지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PUC를 받는 거예요. PUC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PUA를 받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UI가 가장 우선이 되다 보니까 UI로 받았을 때 위클리 베네핏이 100불밖에 되지 않는데 자영업 때문에 PUA로 받을 경우 200불 이상이 된다 혹은 450불이 된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UI를 먼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적더라도 UI로 지급을 해주는 기준인데 그 기준은 왜 그러냐면 연방법에 의해서 주정부의 자금을 먼저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 자금으로 지급해 줄 수 없는 자격 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UI는 스테이트 주정부 자금으로 주는 거고 POA나 POS는 페더럴 즉 연방정부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I 자격이 되는 분들은 POA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이 내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2번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1분기에 6,000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6,000불도 충분히 수입이 되죠. 그러면 estimate 주 수당이 231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현재 받고 계시는 주 수당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비교를 했을 때 파일 뉴 클레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은 가령 여기에서 뉴 UI 금액이 231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231불 이상, 즉 가령 뭐 300불을 받든지 232불을 받든지 더 받고 계시고 new UI가 231불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받고 계시는 금액이 더 많지요. 혹은 두 번째 예는 new UI 금액과 지금 받는 금액이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제가 있을 수 있고 파일 뉴 클레임을 했을 때 231불인데 현재 받고 계시는 금액이 231불 이하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예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파일 뉴 클레임 했을 때 UI와 지금 받고 있는 그 수당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현재 받고 계시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파일 뉴 클레임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new UI와 현재 받고 계시는 UI가 동일하거나 혹은 new UI가 많을 경우에는 파일 뉴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왜냐? 주 정부 수당 자금을 먼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new UI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PEUC보다 new UI가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new UI 금액이 동일하거나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파일 뉴 클레임을 하시고 지금 받는 수당보다 내려갈 경우에만 파일 뉴 클레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총 수입이 1,300불 이하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분기에 1,200불밖에 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1년 기간 동안에 1,300불 이하이기 때문에
수당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얼터네이트 피리어드 기간 동안의 수입을 입력하게 나옵니다. 얼터네이트 피리어드 기간이 2021년도 1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2, 3월 달 거가 나오죠. 이렇게 지로 하는 경우에는 넥스트로 넘기면은 수당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1월 달에 수입이 1,500불이 있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시면은 주 수당이 얼마인지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는 거죠. UI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신 후에 동일하거나 UUI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파일 뉴 클레임 하지만 내려가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준을 충분한 수입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 계산표에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총 벌은 수입은 1,300불이 넘어요. 스탠다드 기간 동안. 하지만 매월 받는 게 예를 들어서 900불, 500불, 500불 이런 식으로 900불 이상은 넘지만은 그 주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주 수당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터네이트 피리어드 기간은 무조건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주 수당이 산정될 수 없을 만큼의 소득이 적을 경우만 나오고요. 그 외에는 무조건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 수입을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파일 뉴클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수입이 하나도 없었던 분들은 심플해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W2 인컴이 중간에 파트타임으로 복직을 했거나 아니면 잠깐 일을 했거나 현재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페이스톱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얼마씩 벌었는지 나오니까 그 그로스 금액을 뽑아서 한번 계산을 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서 여러분들이 예상 수당이 얼마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걸 결정하시면 돼요. POA로 받는 분들도 W2가 있으면은 이걸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POA는 조금 달라요. POA 같은 경우는 UI가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167불씩 받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W2 인컴이 있어서 40불 이상 수당이 나오는 경우에는 파일 뉴클램을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UI가 POA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POA로 167불씩 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이 중간에 W2 인컴이 발생이 됐어요. 가령 한 달 일을 해서.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주 수당이 100불 이하예요. 이런 경우에는 UI가 우선이라 나중에 몇 달 뒤에 여러분한테 POA 자격이 없다고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예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버페이먼트 디스퀄리피케이션 관련된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 표 기억나시죠? 왼쪽에는 스탠다드 피리어드, 오른쪽에는 얼터네이트 피리어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뉴 클레임을 어느 달에 하느냐에 따라서 인컴 베이스 산출되는 그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간, 즉 202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의 W2 인컴을 보지만 중간에 수입이 만약에 없을 때 얼터네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을 삼기 위해서 6개월을 추가로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개월 동안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런데 지금 6월이니까 만약에 6월에 파일 뉴클램을 해야 되는 분들은 202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수입이 없다면 그 뒤에 2021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뉴 UI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파일 뉴 클램을 했을 때 미들네임이 갑자기 생긴다는 그 질문 계속 반복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제가 댓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미를 하죠. 아이디미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크레딧 리포트를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로 쓰는 분들도 거기에 다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통과가 되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예요. 개인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서 크레딧 리포트를 락업 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이디미가 거의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디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크레딧 리포트 그 기준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락을 풀어야 돼요. 만약에 기간이 너무 짧으면 페이퍼로 보내든지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는 디파트먼트로 전화를 하셔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신 후에 온라인으로 신분증빙 서류를 보내시면 돼요. 신분증빙 서류를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다시 신분증빙 서류를 요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영주권자는 영주권, 시민권자들은 US 패스포트를 업로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를 첨부하시면 여러분들 주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면 두 가지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분증빙 서류를 요청받아서 업로드 했는데 운전면허증을 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추가 서류 또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혼돈스러운 게 아니고 아이디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수렵상을 받을 수 있는 체류 신분인지를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오면 반드시 빠른 시간에 업로드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수당이 펜딩되지 않고 순조롭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들네임이 생길 경우에는 소셜 카드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이름 표기를 봐야 돼요. 가령 김복순 님이 소셜 카드에 이름이 여러 개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이라고 했을 때 한국식의 이름은요. 미국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직원들이 A처럼 복, middle name을 S, 그리고 last name을 김. 그래서 복순이라 하더라도 first name을 복으로 보는 표기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순으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갖고 first name으로 표시되고요. middle name 없이 킴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셜 카드를 보신 다음에 복자와 순자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지금 A처럼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 띄우고 순 띄우고 킴으로 표시가 되었다면은 EDD 데이터에 복, S, 킴 이런 식으로 미들 네임이 S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계속 펜딩되지 않고 나오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펜딩이 되는 분들은 이 이름 표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렇게 B처럼 표기가 됐거나 혹은 복순 또 미들네임이 S가 또 들어가거나 엉뚱한 이름이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D21000M 어필 서류를 가지고요. 이름을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